여기 아주 짧고 굵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하늘의 별님께서 재산 1도 없으면요. 네. 안녕하세요. 유익상 김은천 변호사입니다. 댓글 보고 답변 드리는 시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들어가 볼게요. 전세대출에 질권 설정되어 있는 경우랑 아닌 경우 차이점을 설명 주시는 영상을 촬영을 하셨었고, 거기에 이제 댓글을 달아주셨는데,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전세 사기 피해자이고 전세대출 때문에 회생하려고 하는데요. 질권 채권량도 설정 안 돼 있는데 그럼 다 제 재산으로 반영되는 걸까요? 저는 전세금을 받을 수가 없는데요. 실무적으로 매우 중요한 그런 쟁점이죠. 요새 뭐 워낙 많으시죠. 근데 전세 사기 피해자이신 분들은 질권이 설정됐냐 아니냐, 요게 중요한 쟁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세 사기 피해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에 관한 특별법 상으로 실질적으로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신다라고 하면은 요거는 기본적으로는 재산으로 반영되지 않고, 다만 전세 사기 피해자이기 때문에 조건부 인가는 나옵니다. 혹여라도 나중에 전세금을 반환받을 경우에 그거는 법원에 납부를 해서 채권자들한테 분배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조건부 인가가 나오기 때문에 요거는 재산으로 반영되는 거를 걱정하시기보다는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시는 거, 그 부분을 먼저 주력하시고, 그렇게 인정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개인회생 진행하는 거에는 재산가치 반영되지 않고 전혀 문제가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전세 사기 피해자는 이제 국토부에서 확인을 해주게 되니까요. 만약에 관련돼서 전세 사기 피해자를 좀 내가 확인 받고 싶다라고 하면 국토부에 관련된 서류들 제출하셔서 확인 받으셔야 된다는 점 추가로 말씀드리고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변호사님께서 요거 이제 좀 인기 영상인데, 변제금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개인회생 설명을 해주신 영상이 있는데, 여기 아주 짧고 굵게 질문 남겨주셨어요. 하늘의 별님께서 재산 1도 없으면요. 재산 1도 없으면 변제금 계산 어떻게 되냐? 요거 질문 주신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단순하죠. 사실은 기본적으로 변제금을 계산하는 방법이 내월 소득에서 기본적으로 법이 인정하는 최저 생계비를 빼고, 그러면 월 변제금이 나오고 36개월을 곱하면 총 변제금인데, 그 총 변제금이 내 재산가치 이상이냐를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내 재산가치 이상이냐를 따질 필요가 없겠죠. 재산이 없으면. 그러면 간단하게 내 월 소득에서 생계비를 뺀 금액, 그 금액이 월 변제금이고 거기에 36개월을 곱하면 3년 동안의 총 변제금이 나온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댓글 넘어갈게요. 다음 댓글, 변호사님께서 개인회생 보전 공고가 나오는 쟁점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는 영상을 촬영하셨고, 거기에 너는 나의 봄님께서 댓글 달아주셨는데, 네일샵 20만원, 미용실 20만원 이런 것도 다 청산가치에 반영하나요? 그런 것도 사치성 소비로 보는 건지, 얼마 이상 금액만 반영하는 건지 궁금하네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이거는 단순하게만 yes or no로 답변해라 라고 하면은 네일샵 20만원, 미용실 20만원은 반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여러 법원별 보전 공고 나오는 거나 재판부별로 보더라도 20만원 이상에 대해서 소명하라는 없었어요. 그죠? 30만원, 50만원, 뭐 1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뭐 네일샵에서 20만원 아니 미용실에서 20만원 어쩌다 한 번씩 이렇게 하신 거에 대해서는 반영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지만, 다만 이건 있습니다. 네일샵에서 20만원씩 뭐 정말 단기간에 뭐 일주일 간격이든 뭐 한 달에 수차례씩, 아니면 미용실에서 이렇게 하신 것도 한 달에 수차례씩, 네일샵, 미용실, 그 다음에 뭐 기타 뭐 피부관리, 뭐 마사지 이런 비용들을 일괄해가지고 건별 금액은 크진 않지만 계속적으로 합산했더니 한 달에 그 금액이 상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그때는 이제 회생위원회에 따라서 그 금액들을 일괄 합산해가지고 반영을 할 수는 있어요. 다만 지금 말씀하신 그냥 단건이라면은 이거는 반영되지 않는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 연장선에서 스포츠 토토 하시는 분들 보면은 이제 뭐 15만원, 20만원 계속 같은 데로 이체를 매일 하시고 막 이렇게 몰려 있거든요. 그런 경우는 이제 보정이 나와서 결국엔 다 잡히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요 사안이랑은 좀 차이가 있는데 추가적으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 댓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건부 인가에 대한 영상이었는데 아주 질문을 이렇게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개인회생 중입니다. 조건부 인가 없어질 수도 있나요? 없어질 수 있습니까? 개인회생 중이 어떤 단계이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남겨주시면 사실 저희가 답변 드리긴 곤란한데, 기본적으로 뭐 개시결정, 인가결정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없어질 수는 없겠죠. 그거는 그 상태로 변제계획안이 뭐 확정된 것과 다름이 없으니까 없어지기 어렵고, 그리고 보정 권고 단계라고 한다면은 조건부 인가에 대해서 뭐 일부 사례의 경우 다퉈볼 여지는 있습니다. 다만 제가 다퉈볼 여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지 없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건 아니기 때문에, 간혹 조건부 인가 나올 만한 사안이 아님에도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요 보정 권고 자체가 좀 타당하지 않다, 일부 내용이
내용에 있어서 좀 재고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다퉈볼 수는 있고 그게 받아들여진다면 조건부 인가 없이 인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그거는 단계별로 뭐 보정 단계냐 개시결정 단계냐 인가 단계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없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좀 무리가 있을 것 같네요. 좋습니다. 요거 이제 같은 영상에 달린 댓글이에요. 버디님께서 안녕하세요. 지금 변호사 선임한 지 3주가 다 되어 가는데 아직도 서류 요청만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게 맞는 건가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네, 이것도 사실은 이제 개별 사정에 따라서 그렇죠. 뭐 자료를 취합하는 게 오래 걸릴 수도 있고 정리하는 게 특히나 뭐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사업자가 또 이제 여러 개 있으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자료 취합 및 정리가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뭐 2주가 지났다, 한 달이 지났다 요것만으로 말씀드리긴 그렇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거는 사무실과의 소통입니다. 그러니까 소통이 잘 되면서 지연이 되고 있다면 왜 지연되는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요런 서류들이 누락됐고 아니면 요것들이 복잡해서 정리가 필요해서 지연됩니다 라고 안내를 받으시고 소통이 계속 잘 된다라고 하면은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는 상태로 보여지는데 만약에 이제 소통도 잘 안 되면서 뭐 연락하면은 바쁘다고 하고 일단 기다리라고 하고 물어보면 뭐 혼내거나 뭐 이런 다그치거나 이런 사무실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은 시간이 지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본인의 상태가 그런 상태인지를 먼저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소통이 잘 되면 일단은 조금 기다리시면서 상황을 계속 체크하시고 소통이 안 되면 그거는 다른 사무실하고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예, 고민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변호사 선임을 하고 서류도 달란 대로 줬어요. 그런데 접수가 한 얼마 정도 안 되고 계속 끌리고 있으면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기간적으로 딱 정리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서류를 다 줬는데 더 이상 이제 요구하는 서류가 없다. 없고. 근데 다만 계속 기다리라고 하고 있는 거죠. 접수는 안 되고. 요구하는 서류가 없는데도 접수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최초 신청일부터 한 3주, 4주 정도 3주에서 4주 정도 지나고 그러면은 있으면 기본적으로는 다 접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어떤 게 정리가 미비되어 있는지 어떤 서류가 더 필요한지 어떤 부분을 지금 작성 중인지를 안내하지도 않으면서 기다리라고 한다. 요거는 좀 이제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결국 소통이네요. 뭐 사유가 그렇죠. 합리적이면 뭐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다. 왜냐하면 그런 경우면 사실은 저희 사무실에서도 뭐 이제 성격이 좀 급하신 분들이나 빨리 접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저희가 이제 안내를 다 드리지만 못 기다리시고 전화 뭐 변호사님과 통화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저희가 직접 안내를 드리고 선생님 사건은 이런 부분이 아직 좀 미비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계산하기 때문에 엑셀표를 작성하거나 뭐 소득을 산정하기 때문에 늦어집니다. 요것만 작성이 되면은 접수가 될 거고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안내를 드리는데 만약에 대부분 그게 안 되는 사무실들은 뭐냐면 일단 뭐 변호사하고의 소통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어 있을 뿐더러 일단 뭐 사무장들이 주도적으로 수임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그 밑에 있는 이제 직원이 나갔거나 아니면 무리하게 너무 많은 사건들을 수임을 하다 보니 직원들이 그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의 양을 넘어서서 이제 일단은 수임을 받아 놓은 거겠죠. 그 이후에 처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말씀하신 대로 그 소통 여부가 제일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댓글 될 것 같아요. 개인회생 탕감률 95% 속지 마세요. 어떤 광고성 문구에 대한 어떤 좀 지적을 하는 그런 영상에 댓글이 달렸었는데 달신님께서 저는 도박으로 회생 개시 결정 났는데 서울회생법원에서 탕감률 20% 받았는데 더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개인 사업자이고 내 식구이고 미성년자 2명 포함입니다. 매월 200만 원씩 5년입니다. 제발 답변 한 번만 해주세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사실은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많은데 이건 제가 답변을 드리고 싶어도 드릴 수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어떤 상황인지 전혀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 도박 손실금이 얼마인지, 갖고 계신 재산은 얼마인지, 월 소득은 얼마인지, 그죠? 그리고 내 식구 미성년자 2명 포함이라고 하셨는데, 뭐 월세를 얼마 지출하시는지 이런 부분도 안 나와 있고, 그 다음에 뭐 추가 생계비로 얼마까지 인정받으셨는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5년으로 이렇게 된 거 보면은 결국에는 청산 가치를 맞추기 위해서 결국에는 넘어선 걸로 보여지기 때문에 요거는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무실 이거는 직접 진행하셨던 사무실한테 안내를 받으시는 게 정확하고 내 청산 가치가 얼마로 반영되었고 뭐 예를 들어서 한 8천만 원 청산 가치 잡혔다라고 하면은 8천만 원에 잡힌 게 무엇 때문에 잡혔는지 실제 내 재산은 얼마고 도박 손실금으로 인해서
대해서 가상으로 잡힌 청산 가치가 얼마고 그걸 넘기기 위해서는 어떤 계산이 필요했고 이런 과정들을 직접 진행하셨던 사무실에 문의를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모든 기록을 다 받아가지고 확인을 해드려야 되는데 이렇게 뭐 댓글 한 줄로 그렇죠. 선생님의 상황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이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지금 댓글만 봐서는 이 탕감률 20%가 괜찮은 거일 수도 있어요. 사실 그죠? 그래서 지금 네. 뭐 딱 요 내용으로 봐서는 모든 가능성이 열려 있는 상황이라 저희가 답변을 드리기가 좀 어렵다 이 말씀 네. 주신 것 같고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하고 다음번에 또 댓글 또 읽으면서 하나씩 답변 드리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